자, 이번에는 4장 날짜, 시간 관련 함수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3페이지서부터 진행될 거고요. 자, 날짜, 시간 함수 보도록 할게요. 자, 날짜, 시간 함수를 왜 써야 되느냐 하면은요, 그냥 단순하게 뭐 날짜, 시간 이런 것들 입력을 하면 되는데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날짜, 시간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날짜나 시간을 구해내면 그걸 가지고 다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날짜 더하기 날짜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날짜 더하기 날짜. 시간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오늘이 2020년 4월 8일인데 2020년 4월 8일에다가 더하기 10일을 더하는 거예요. 이게 좀 일반적인 수식에서는 말이 안 되는 식이란 말이에요. 얘는 날짜 형식이고 그 날짜 형식에다가 10이라고 하는 값을 더한다. 말이 안 되죠. 근데 엑셀에서는 이렇게 표현은 안 하지만 날짜에다가 어떤 상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계산을 하게 되면 2020년 4월 18일이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이런 작업들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굳이 이 날짜하고 시간 함수들을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신경 써야 될 게 하나가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 엑셀이 사용자가 입력한 이 값이 날짜구나, 사용자가 입력한 이 값이 시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엑셀에서 인지할 수 있는 그 날짜 형식 또는 시간 형식으로 저희가 입력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날짜 같은 경우는 연, 월, 일의 형태로 기본값이에요. 연, 월, 일의 형태로 입력을 하는데 이 연, 월, 일을 구분하는 기호가 하이픈, 우리 마이너스 기호, 빼기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이픈이나 슬래시, 나누기 기호죠. 슬래시로 구분하여 입력을 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게 우리 교재 보시는 분들은 교재에서는 하이픈이나 컴마로 구분한다 그랬는데 제가 아는 한 컴마로 구분하는 거는 없거든요. 네, 컴마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재가 인쇄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하이픈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네. 자,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날짜를 입력을 했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계산이 가능한 거냐면 엑셀 자체는요, 저희가 날짜를 입력하잖아요. 그거를 정수값으로 자동으로 변환해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정수값 기준이 되는 정수값이 뭐냐면 1900년 1월 1일이에요. 1900년 1월 1일을 기준값 1로 기억하고 그 이후에 입력하는 날짜 값은 거기에서 더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2020년 4월 1일 같은 경우는 변환을 하게 되면 43,923이라는 값으로 변환돼서 엑셀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실수한 건 아니에요. 분명히 엑셀의 셀에다가 날짜를 입력을 했는데 또는 이제 이 날짜를 이용해서 지금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거는 2020년 4월 18일이라는 날짜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 날짜 결과가 안 나오고 정수값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걸 원인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지 실수 없이 당황하지 않고 원하는 형식으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잠깐 예제 한번 살짝 볼게요.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할 시트인데요. 여기 빈 곳에다가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자, 지금 제가 Q5 셀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실 건 뭐냐면은 이 홈 탭에 가운데 중앙에 보시면 여기 표시 형식이라고 있어요. 이 표시 형식에 지금 일반으로 되어 있죠. 얘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이 엑셀의 셀 안에다가 어떤 값들을 집어넣으면 그거를 서식을 바꿔주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여기에도 이제 날짜 형식이 있거든요. 자, 일반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값을 입력하면 그 값의 형태에 맞게 변화가 되겠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날짜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날짜 형식은 이제 슬래시로 구분을 한다 그랬으니까 2020년 다시 4-1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입력 완료, 엔터. 그러면 날짜가 입력이 됐어요. 저희가 입력한 거 그대로 입력이 됐죠? 자, 그리고 나서 Q5번 셀을 날짜 입력한 이 셀을 다시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위에 보시면 날짜라고 하는 표시 형식으로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내려서 숫자로 한번 바꿔볼게요. 숫자. 자, 숫자로 바꾸면 43922라고 하는 숫자로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분명히 나는 4월 1일 날짜를 집어넣는데 이거를 숫자로 변환을 시키게 되면 오류가 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43,922라는 숫자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해볼까요? 기준 날짜 1900년-1-1 그럼 얼마가 나오면 맞을 거예요? 1이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엑셀은 뭐 4월 1일, 2020년 4월 1일이라고 저희가 입력했잖아요. 그러면 190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2020년 4월 1일은 43,922일이 되는 날이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계산을 했는데 날짜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식의 숫자가 나오더라 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 표시 형식에서 이 표시 형식을 원하시는 날짜로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는 거예요. 네, 날짜 형식으로. 이게 엑셀에서 사용하는 날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표는 이제 그런 의미로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2017년 1월 1일 같은 경우는 일반 형식으로 되면 42,736이 되더라.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시간 데이터는요. 시분초로 입력을 하는데 콜론으로 구분해서 입력을 한다. 이렇게 저희 일반적으로 시간 쓰실 때 그렇게 쓰시잖아요. 예, 그렇게 쓰시니까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AM, PM 12시간제로 표현을 해요. 소수로 연산을 하고 소수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즉 12시 오전 12시죠. 오전 12시는 0으로 기억이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카운트가 되는데 소수점으로 카운트가 돼요. 그래서 정오 낮 12시는 0.5로 얘가 기억을 하고요. 다음날 밤 12시는 1로 기억을 한다. 그래서 다시 이제 카운트가 돼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요 표시 형식, 요 녀석이 뭐냐면 방금 전에 제가 눌렀던 홈 탭에 표시 형식이 있었죠. 표시 형식 그룹에 보시면 이게 이제 표시 형식, 우리 셀 서식에서 사용하는 표식이고요.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게 이제 요 날짜랑 시간이랑 요 녀석을 이제 확인해서 보시면 되겠다. 자, 간단한 날짜랑 자세한 날짜랑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간단한 날짜는 아까 보신 것처럼 뭐 2020년 04-01 이런 형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자세한 날짜는 2020년 4월 1일 그 다음에 요일까지 요일이 표시가 됩니다. 요일까지 한번 볼까요? 자, 좀 아까 제가 만들어 놨던 거 4월 1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간단한 날짜 형식이에요. 이거를 이제 자세한 날짜로 한번 바꿔 볼게요. 표시 형식. 자, 홈 탭에 표시 형식 그룹 가셔서 눌러서 자세한 날짜 있죠. 자세한 날짜 하시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today라는 함수랑 now라는 함수 두 개를 이제 한꺼번에 볼 거예요. today는 말 그대로 오늘이라고 하는 뜻이고 now는 지금이라는 뜻이죠. 예, 요거 제가 왜 굳이 번역을 하는지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스템에 today 함수와 now 함수는요 공통적으로 시스템 날짜 또는 시간을 구하는 함수예요. 요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이고요.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인수가 없다. 예, 왜냐하면 컴퓨터에 들어있는 컴퓨터 시스템 날짜, 이거 뭐냐면 여러분들 모니터, 컴퓨터 모니터 오른쪽에 보면 그 시간과 날짜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끌고 오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그냥 끌고 오는 거기 때문에 뭔가 엑셀에다가 뭐 인수, 어떤 특정한 내용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자, 내 컴퓨터에 설정된 날짜를 입력해주는 함수예요. 자, 고정된 날짜를 입력하는 거와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날짜를 입력한다. 이렇게 이제 두 개로 구분을 해놨어요. 자, 일단 자동으로 고정된 날짜 입력하는 거는 단축키를 쓰시는데요. 컨트롤 세미컬런을 한번 눌러보시면 컨트롤 세미컬런을 눌러보시면 오늘의 날짜가 입력이 돼요. 그리고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날짜다 해서 today라는 함수, 오늘이죠. 예, 오늘 today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살짝 여기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다가 자, 컨트롤 세미컬런 제가 지금 누를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눌러보세요. 컨트롤 세미컬런 누르시면 오늘 날짜 2020년 4월 9일이라는 오늘 날짜가 자동으로 입력이 돼요. 그리고 이제 today라는 함수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요거는 함수 마법사 안 쓰고 간단하니까 그냥 직접 입력할게요. 는 하시고 today 그 to5까지만 치면은요. 요 T5로 시작하는 함수 목록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today라는 함수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가 today가 선택이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파랗게 반전이 돼 있으면 선택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탭 키 누르시는 거예요. 탭 누르시고 괄호 닫은 다음에 인수가 없다 그랬으니까 누르시면 엔터 치시면 돼요. 자, 그럼 어때? 결과 똑같죠? 이게 today 함수예요.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 제가 굳이 앞에 고정된 날짜 입력,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날짜 입력 이렇게 써놨잖아요. 자, 저희가 지금 이제 날짜가 입력된 게 4월 9일 이란 말이에요. 4월 9일이라는 날짜를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엑셀 파일을 저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일 이 엑셀 파일을 다시 불러오기 위해서 열었어요. 그러면 날짜가 어떻게 되느냐, 컨트롤 세미컬런으로 입력한 날짜는 그대로 4월 9일 날짜로 고정이 되는 거고요. today로 입력한 4월 9일 날짜는 4월 10일로 변경이 된다는 거예요. 예, 차이점 아시겠죠?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아래쪽에 있는 건 뭐냐면 얘는 그래서 이제 today 함수에 대한 말씀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거는 now라는 함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now는 컴퓨터에 설정된 날짜 입력하는 것까지는 today하고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 시간까지, 현재 시간까지 입력이 돼요. 예, 현재 시간까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단축키는 Ctrl Shift 세미컬런이에요. 예, Ctrl Shift 세미컬런. 그 다음에 함수는 now라는 함수까지 사용이 돼요. 자, now는 뭐예요? 지금이라는 뜻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오늘의 날짜와 시간까지, 현재 시간까지 구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것도 예제 보시면서 잠깐 살짝 또 보면, 자, 여기 밑에다가 제가 컨트롤 시프트 세미콜론 눌러볼게요. 컨트롤 시프트 세미콜론. 그럼 시간만 나온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시간만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now라는 함수 equal now 하시면 now 바로 나오죠. 예, 여기서 엔터 치면 보세요, 에러가 난단 말이에요. 예, 오류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equal now 하고 탭 하시고 괄호 닫고 엔터, 그럼 에러 안 나죠. 자, 차이점 보이세요? 컨트롤 쉬프트 세미콜론 하시게 되면 현재 시간이 나와요. 예, 현재 시간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now라는 함수 이용하시면 연, 월, 일 하면서 뒤에 시간까지 구해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144페이지 today now 함수 이용한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번 선적 워크시트에서 셀 N2에 오늘 날짜를 계산하라 그랬어요. 예, 오늘의 날짜.
그러면 저희가 배웠던 함수 두 가지가 있었죠. today 라는 함수와 now 라는 함수 두 개가 있었는데, 두 개의 차이점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는 today 함수는 시스템 날짜, 그러니까 오늘의 날짜 계산하는 함수였고요. now 함수는 오늘의 날짜에다가 플러스 시간까지 알려주는 함수였어요. 여기에 플러스 단축키까지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오늘의 날짜를 구하는 단축키는 컨트롤 세미컬론 이었고요. 오늘의 시간을 구하는 단축키는 컨트롤 쉬프트 세미컬론 이었어요. 그리고 요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과 단축키를 사용하는 방법의 차이점 기억하셔야겠죠. 얘는 날짜와 시간이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파일을 저장하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그 해당 파일을 열더라도 지정된 입력된 날짜가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고 고정되는 방법이었고요. today하고 now는 변경이 된다. 그러니까 내일 이 파일을 열면 내일 날짜로 바뀌어 있다는 거죠. 그거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돼요. 예. 자, 그럼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시트 기본 3-04 파일 열었고요. 선적이라고 하는 워크시트예요. 자, 선적 워크시트에서 우리가 필요한 이제 문제 한번, 여기 위에 N2 작성일 있죠? 예, 이 작성일에다가 오늘의 날짜를 계산하라 그랬어요. 그럼 자, 함수 마법사 함수 입력하시고 범주 선택에서 모두, 그 다음에 함수 선택 아무거나 클릭을 하신 다음에 우리 today 함수 쓸 거니까 t, 그죠? 그 다음에 스크롤 하셔서 today 함수 찾으시면 되겠죠. 자, today 여기 있고요. 확인. 자, today 함수는 현재 날짜를 서식으로 표시합니다. 인수가 필요 없습니다 했어요. 그냥 확인하시면 오늘의 날짜가 구해진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year, month, day 함수예요. 자, 145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자, year, month, day라는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일단 저희가 기준의 날짜 데이터가 있어요. 기준 날짜 데이터, 뭐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한 것처럼 today라든가 now라든가를 이용해서 날짜를 구하거나, 아니면 직접 날짜를 입력하거나, 아니면 셀에 어떤 날짜나 시간 같은 것들이 입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기준 날짜에서 연도만, 월만, 일만 각각 추출을 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반환된 데이터는 숫자 데이터가 된다라 그랬어요. 이 숫자 데이터가 된다는 거는 뭐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고요. 앞에 제가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이 날짜 시간 관련 함수는 실제 우리가 입력하는 거는 날짜와 시간을 입력하지만 엑셀이 인식하는 거는 1900년 1월 1일을 기준 날짜 1로 해서 1년 번호로 기억한다 그랬잖아요. 그걸 자동으로 변환시킨다는, 환산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형식은 year 함수 이름, month, day 함수 이름 적고요. 그리고 기준 날짜, 참조할 날짜가 인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시리얼 넘버라고 제가 적었는데, 어떤 기준 날짜를 직접 작성하실 수도 있고, 날짜가 들어가 있는 셀을 참조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함수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또 다른 함수라는 거는 주로 앞에서 방금 보셨던 today라든가 now라든가 이런 함수들이 참조 함수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바로 문제 보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선적 워크시트에서 함수를 사용하여 선적 1에서
연도를 구하고요. G열에다가 H열에다가 월을 구하고 I열에다가 일자를 각각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시트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문제는 어떻게 생겼는지 볼까요? 자, 보시면은 선적일이죠. 자, 선적일은 여기 F열에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F열에 연, 월, 일, 시분초 이렇게 날짜가 들어있는데 얘를 참조로 해서 이 중에서 연도값만 뽑아내고 월값만 뽑아내고 일자만 뽑아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셀 포인터 놓으시고요. 자, 함수 입력 클릭할게요. 자, 범주 모두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연도를 추출하는 함수는 이어였어요. 그러면 Y 하시면 이어 바로 나오네요. 확인.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시리얼 넘버 기준 날짜가 들어가 있는 셀을 참조하면 되겠죠. 그게 어디냐면 F5번 셀이에요. F5번 셀 클릭하시고 확인 하시면 2018년도만 나오는 거고요.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나머지 구해 놓으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잠깐 영상 멈추고 월과 일도 여러분들이 각각 한번 구해 보세요. 자, 되셨어요? 자, 월은 month라고 하는 함수 이용하면 되겠죠? 함수 삽입 모두 확인하신 다음에 M 하시면은 스크롤해서 months, 예, months 찾았고요. 확인. 인수는 방금 전에 이어랑 똑같아요. 시리얼 넘버 기준 날짜 참조 날짜 F5번 셀 클릭 확인. 스크롤해서 여기까지 구하시면 되고요. 자, 일자 마찬가지예요. 함수 입력 모두 선택하신 다음에 day니까 D 입력하시고요. 예, 자, 요 밑에 day라고 있어요. 확인. 똑같이 참조 셀 F5 확인 드래그 하시면 구해지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아요. 간단하게 여러분들 구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date라고 하는 함수예요. 예, date라는 함수. 방금 전에 함수 입력할 때 D 입력하고 바로 처음에 나오는 함수가 date라고 하는 함수예요. 이 date라는 함수는요, 각각 연, 월, 일, 연도에 해당하는 데이터, 월에 해당하는 일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조합해서 어떤 날짜 데이터 형식으로 자동으로 변환을 해주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즉 셀에 저희가 방금 구한 거 있었죠. 연, 월, 일 데이터가 각각 들어있어요. 2018년도 1월 25라고 하는 각각의 값이에요. 지금 저희가 이제 이어 먼스 데이를 이용해서 지금 2018 1 25라고 하는 결과값을 구해냈잖아요. 이거는 날짜가 아니라 숫자 데이터예요. 그냥 일반 데이터거든요. 이 일반 데이터를 조합을 해서 2018-1-25라는 날짜 형식의 데이터로 조합해서 변환해주는 함수가 이 date라는 함수예요. 자, 셀에 일반 서식이 적용되어 있더라도 반환된 데이터로 인해 날짜 서식으로 변환됩니다 했어요. 요게 이제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자, 형식은요, 연월일 조합해서 날짜를 만들어야 되니까, 자, date라는 함수 쓰시고요. 연도에 해당하는 값, 월에 해당하는 값, day, 일자에 해당하는 값을 각각 써주시면 되겠고요. 네, 각각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의할 거는 뭐냐면, 이어라고 하는 아이는 4자리 값을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00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4자리의 연도를 집어넣어 줘야 되고요. 만약에 올해 2020년이라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20이라고 이 이어 자리에 입력을 하게 되면 이거 뭐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2020이 아니라 그렇죠. 1920년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month, 월 같은 경우는 1월부터 12월까지 있잖아요. 근데 12월보다 큰 값을 참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3이라고 month 자리, 두 번째 인수 자리에 넣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어가 1년이 플러스가 되고요. 얘는 1월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12로 나눠서 하나씩 올라가게 되는 자리 올림을 해줍니다. 데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해당 연도 1부터 31까지의 숫자를 기본적으로 쓰는데 예를 들어서 뭐 31보다 큰 값을 집어넣었다, 뭐 34를 집어넣었다 하면 요번 달이 31일까지 있더라 하면은 월이 하나가 올라가면서 3일 되는 거고요. 요번 달이 30일까지 있더라 하면은 달이 하나가 올라가면서 4일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기존에 들어있는 날짜 월에 해당하게 월에서 알아서 계산을 해준다는 거죠. 예.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문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적 워크시트에서 하나의 함수를 사용하라 그랬어요. 요거 뭐 특별하게 신경 쓰실 필요 없다 그랬고요. 선적 날짜 셀 범위예요. J열이고요. J열에 연, 월, 일을 이용하여 세 값을 계산한다 그랬는데 이 세 값이라고 하는 게 연도 G열에 있는 값, H열에 있는 값, I열에 있는 값을 이용해서 세 값, 세 데이터 형식을 만들으란 얘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G열, H열, I열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는 숫자 형식의 데이터란 말이에요. 숫자 형식의 데이터인데 여기에 선적 날짜, 새로운 데이터, 날짜 형식의 데이터를 만들어 내시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문제 바로 볼게요. 어려운 거 없으니까. 자, J열에 선적 날짜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연, 월, 일 자료를 이용해서 날짜를 신규로 만들어야 되니까 자, 함수 입력하시고요. 어떤 함수라 그랬냐면 데이트라 그랬죠. 자, 클릭하신 다음에 D 하면 데이트 바로 나오고요. 확인 해서 year, month, day라고 인수 설명되어 있죠. 그럼 연도에 해당하는 2018 G5 셀 찍고요. month에 해당하는 H5 셀, day에 해당하는 I5 셀 이렇게 찍어요. 그러면 G5, H5, I5엔 각각 2018, 1, 25 값이 들어있는데 이걸 데이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연산한 결과는 43125라는 일련 번호 형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확인 일단 해보시면 이렇게 날짜 형식으로 바뀌었죠. 이 날짜 형식으로 바뀌는 건 뭐냐면 이 셀의 표시 형식이 자 홈탭에 여기 표시 형식 한번 볼게요. 예, 표시 형식이 날짜라고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날짜로 바뀐 거예요. 자, 연습해봤지만 얘가 일반으로 되어 있거나 그죠? 43125 아까 미리 보기 했던 거랑 동일하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했던 게 이거예요. 기본 일반적으로 이런 데이트라는 함수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아까 결과 미리 보기가 일련 번호로 돼 있었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딱 구했는데 2018년 1월 25일이라는 날짜 형식으로 나오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결과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되게 당황을 하는 거죠. 날짜 형식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웬 숫자야? 잘못했나? 그리고 다시 해봐요. 똑같죠 뭐.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나오는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위에 표시 형식을 날짜 형식으로 변경해 주시면 된다는 거 예, 그거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채우기 핸들 하시면 되겠죠. 자, 됐어요. 자, 그 다음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는 요 중요한 함수예요. weekday라고 하는 함수거든요. 좀 중요하고요.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기준 날짜, 참조 날짜를 이용해서 요일을 구하는 거예요. 예, 요일을 구하는데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뭐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구해주는 게 아니라 숫자로 결과값을 요일을 반환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일요일인 경우엔 숫자 1 반환하고요. 뭐 월요일인 경우에는 숫자 2 이렇게 반환을 해요. 이런 함수가 weekday라고 하는 함수예요. 자, weekday는 인수를 두 개를 쓰거든요. 그래서 weekday 시리얼 넘버. 이 시리얼 넘버는 당연히 뭐겠어요? 날짜 데이터겠죠. 이 해당 날짜의 요일을 구하는데 자, 그래서 시리얼 넘버는
날짜 또는 날짜의 일련 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래서 날짜가 들어가 있는 셀을 선택하셔도 되고 일련 번호로가 선택이 돼도 되겠죠. 자, 날짜를 2010-04-01 뭐 4월 1일의 형태로 입력하면 안 된다. 예, 안 돼. 무슨 얘기냐? 이 첫 번째 인수 자리에 나는 직접 날짜를 넣을 거야. 예, 직접 날짜를 넣을 거야. 라고 해서 2020 이렇게 날짜 형식으로 넣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 왜? 여기 시리얼 넘버라 그랬죠. 예, 시리얼 넘버라 그랬으니까 넘버 형태로 넣어야지. 직접 내가 날짜를 입력하시면 2020 빼기 4 빼기 1의 형태로 얘는 인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날짜 형태를 직접 넣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데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넣으셔야만 된다. 이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면 셀 안에 직접 날짜가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셀 안에 직접 날짜가 뭐 A 10번 셀에 2018 뭐 4-1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 그러면 여기에 A 10번이라고 참조 셀 주소를 입력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다가 직접 날짜를 입력하면 안 된다는 거, 이거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얘예요. 리턴 타입. 이 리턴 타입은 뭐냐면 요일을 숫자로 구하는데 표시 방법이에요. 요일을 구하여 반환하는 방법, 즉 요일 표시 방법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물론 1번 방법은 기본값이라서 생략할 수도 있는데 뭐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시면 안 돼. 필요는 없고요. 1번, 2번, 3번을 쓰는데 일단 3번 방법은 모르셔도 돼요. 왜냐하면 시험에 나올 확률이 극히 드물어요. 대부분 이제 1번이나 2번의 방법으로 나오거든요. 자,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참조하여 그 날짜의 요일을 구하시오. 일요일을 1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구하세요. 월요일을 1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구하세요. 그러면 이 두 번째 리턴 타입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일단 어떻게 외우느냐?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1번 방법은요, 일요일을 1로 표현을 해줘요. 네, 1번 방법은 일요일을 1로 표시를 해줘요. 111 외우면 되겠죠? 네, 일요일을 1번 방법은 일요일을 1로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1,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나가는 거고 1, 2, 3, 4, 5, 6, 7번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 방법은 월, 화, 수, 목, 금, 토일이에요. 2번 방법은 월요일이 1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외우실 필요는 없고 얘만 확실히 외우시면 나머지는 2번 방법이니까, 예, 나머지는 2번 방법이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편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1번 방법은 일요일을 1로 표현을 한다. 예,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이용해서 문제 한번 같이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선적 워크시트에서 하나의 함수를 사용하여 셀 범위 K열이에요. K열에 선적 날짜의 요일 코드를 계산하세요. 이랬어요. 자, 요일 코드 계산하라는 얘기는 그냥 반환까지 1, 2, 3, 4, 5, 6, 7 이렇게 나오라는 얘기고요. 기준 날짜가 어디냐면 선적 날짜예요. 선적 날짜.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어디 구하라 그랬냐면 여기 K열이죠. 여기 요일이에요. 근데 기준 날짜가 누구냐면 얘란 말이에요. 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일에서 함수 입력. 자, W 입력하시고 스크롤 해보시면 week day가 있어요. 네, 여기 week day 있죠? 확인하시고 시리얼 넘버 기준 날짜라 그랬어요. J5번 셀 찍으시고요. 자, 기본 방법이 그냥 1번 방법이라 그랬죠. 1번 방법으로 하시게 되면 5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2018년 1월 25일이 5예요. 일요일이 1이라 그랬으니까 5번이면 무슨 요일? 목요일이 될 거예요. 자, 확인.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자, 그 다음에 시간.
네, 시간 한번 봅시다. 자, 그 다음에는 시간 관련 함수예요. 시간도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 날짜 시간 관련 함수가 거의 동일하거든요. 자, 시간을 구해주는 hour, 분을 구해주는 minute, 초를 구해주는 second입니다. 그래서 형식은 이렇게 되고요. hour, minute, second라는 함수 쓰시고 안에 시리얼 넘버, 일련 번호, 시, 분, 초 구할 시간 데이터나 시간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셀을 참조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150페이지고요. 자, 선적 워크시트에서 함수를 사용하여 셀 범위 L5부터 L29에는 선적1에서의 시간을, 셀 범위 M열에는 선적1에서의 분을, 셀 범위 N열에는 선적1의 초를 계산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준은 어디가 되냐면 선적1이 되는 거죠. 네, 선적1이 되는 거예요. 바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시간, 분, 초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근데 기준은 누구래요? 여기 선적1을 기준으로 하래요. 여기 이제 시, 분, 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 하나씩만 그냥 구해 드릴게요. 자, 함수 입력하시고요. H죠? 예, hour니까 H, hour 확인 하시고 선적1 F5번 셀 클릭하시고 확인. 그죠? 그 다음에 분 같은 경우도 minute M 입력하시고요. 스크롤해서 minute 확인하시고 다시 F5 선적1 클릭. 그쵸? 자, 초 세컨드라 그랬죠? S 하시고 세컨드 확인하신 다음에 기준 날짜 F5번 셀 확인. 자,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될 거예요. 나머지 드래그 하시면 될 거고요. 자, 됐죠?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타임 함수예요. 이 타임 함수는 그러면 뭐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그렇죠. 데이터 함수랑 똑같습니다. 일렬 번호를 조합해서 특정 시간 데이터로 반환해 주는 함수예요. 타임 함수 쓰시고요. hour 함수, minute 함수, second 함수. second 초에 해당하는 값들을 각각 넣으시면 되고 얘도 데이터하고 동일합니다. 시간은 0부터 32767, 32,767 사이의 숫자들을 넣습니다. 왜냐하면 얘도 마찬가지거든. 우리는 이제 0시부터 23시까지 씁니다. 그죠? 23시 59분까지 하고 그 다음 0시 0분으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요렇게까지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24 이상의 숫자도 쓸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24로 나눈다는 거죠. 미니트,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0부터 59까지의 숫자를 기본적으로 쓰는데 60 이상의 숫자도 쓸 수 있다. 세컨드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문제 보면서 풀어볼게요. 자, 문제. 선적 워크시트에서 함수를 사용하여 5열이에요. 셀 범위. 5열에 시간, 분, 초를 이용하여 선적 시간을 계산합니다. 그랬어요. 자, 데이트처럼 J열에 저희가 구한 데이트처럼 시, 분, 초를 이용해서 선적 시간을 구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자, 타임 함수라는 거 쓰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T 입력하시고요. 타임 한번 찾아볼게요. 예, 타임 확인. 그죠? 예, 타임 확인 하시고요. 자, 시간에 해당하는 거 L열. 그죠? 분에 해당하는 거 M5. 초에 해당하는 거 N5. 그쵸? 확인. 됐죠? 요렇게 여기는 12시간제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함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또. 자, 그 다음 152페이지 workday라고 하는 함수예요. 자, 이 workday라는 함수랑 비교를 꼭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이 함수 다음에 이제 나오는 네트워크
days라고 하는 함수 있거든요. 이 두 개의 함수를 꼭 비교를 하셔야 되고요. 자, 일단 workday 함수라는 거는요. 어떤 특정 일자, 기준 날짜가 있어요. 기준 날짜로부터 지정된 작업 일수의 이전 또는 이후. 자, 이전 또는 이후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날짜를 예를 들어서 양수값을 써요. 0보다 큰 값을 적게 되면은 0보다 큰 값을 쓰면 이후가 되는 거고 0보다 작은 값, 그러니까 음수값이죠. 음수값을 쓰시게 되면 이전 일수를 계산해주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준 날짜가 뭐 있어요. 2020년 5월 1일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10을 써줘요. 10을 기준 날짜로 적어주게 되면 얼마? 5월 10일이 계산이 되는데 이 단순하게 5월 10일 그냥 더하기 10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중간에 토요일, 일요일이 있겠죠? 그리고 내가 지정한 사용자가 지정한 어떤 특정 공휴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5월 5일 공휴일이잖아요. 이런 날짜들을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짜를 부수적으로 적어주게 되면 이 날짜는 제외를 하고 거기에서부터 10일을 플러스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는 날짜가 조금 더 늘어나겠죠. 예, 이렇게 되는 함수가 워크데이라는 함수예요. 그래서 주말과 토요일, 일요일이고요. 사용자가 지정한 공휴일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용 형식은 이렇게 써요. 워크데이라고 쓰고요. 인수를 이제 2개 내지 3개를 쓰는데 기준 날짜예요. 스타트 데이트는 시작 날짜, 기준 날짜가 되는 거고요. 데이스는 여기에 이전 또는 이후에 해당하는 날짜. 그래서 뭐 10을 쓰거나 마이너스 10을 쓰거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일단 여기까지 쓰시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만 제외를 시키고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옵션으로 이제 세 번째 인수, 헐리데이스라고 해서 세 번째 인수를 적어주고 이 세 번째 인수는 뭐 예를 들어서 범위를 잡는다거나 셀 참조, 셀 주소를 적어준다거나 하면 그 날짜를 제외를 시키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외에 사용자가 직접 지정한 공휴일의 참조 목록입니다. 이렇게 이제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한번 보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주문 제작 워크시트에서 함수를 사용하는데 셀 범위 2열이에요. E5부터 E29에 주문일로부터 제작 기간까지의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완성일을 계산합니다. 그랬어요. 얘가 기준 날짜가 되는 거예요. 기준 날짜 또는 시작 날짜라 그랬죠. 시작 날짜가 되는 거고 여기에 제작 기간을 플러스 시켜주는 거예요. 네, 제작 기간 플러스 시켜주고 그 다음에 주말 및 공휴일을 또 적어주게 되니까 그거는 마이너스 시키는 거죠. 공휴일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 자, 시트 한번 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주문 제작 시트 열었고요. 주문일자가 있고요. 제작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완성일. 그러면 주문 2018년 2월 19일에 주문을 해서 87일 동안의 제작 기간이 걸려요.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여기에 87을 더하면 되는데 그러면 알아서 기본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를 한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공휴일 목록이 있죠. 이 공휴일 목록을 이 워크데이 함수라는 곳에 포함을 시키면 이 날짜가 그러니까 2월 19일부터 87일간의 날짜 안에 이 날짜들이 들어있으면 이 날짜는 제외를 시키고 완성일이 하루씩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함수 입력 클릭. 자, W 입력하시고 이렇게 내리시면 여기 워크데이라고 하는 함수 보여요. 확인. 자, 스타트 데이트 시작 날짜가 얼마예요? 어디예요? 주문일이죠. C5번 셀. 그리고 데이스 며칠 걸려요? 87일 걸려요.
여기까지만 하시면 이렇게 43271 날짜가 구해진단 말이에요. 토요일 일요일 빼고. 그런데 홀데이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공휴일을 어떻게 하느냐, 2월 19일부터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포함시키실 필요가 없이 여기 공휴일 목록 있잖아요. 이 공휴일 목록을 이렇게 영역을 잡아서 선택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되셨어요?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되기는 안 되죠. 저희 이거 완성일 하나 구해놓고 채우기 핸들 해야 되잖아요. 그죠? 채우기 핸들을 하게 되면 뭐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셀 참조, 상대 참조니 절대 참조니 확인하셔야 된다 그랬죠? 예, 한참 동안 잊어먹고 계셨어요.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C5랑 D5는 저희가 채우기 핸들 하는데 주소값 변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IR, 지금 이 공휴일 목록은 항상 이 I5번부터 I21번까지 고정이란 말이에요. 그죠? 변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F4번 키 눌러서 이렇게 절대값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네. 확인하시고 이렇게 채우기 핸들 하게 되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 이 공휴일 날짜 제외하고 2월 19일부터 87일 되는 날은 6월 25일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구하실 수 있어요. 이거 중요한 함수니까 꼭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마지막 함수예요. 자, 네트워크 데이스 라는 함수예요. 자, 네트워크 데이스. 자,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뭐냐면 일단 네트워크 데이인데 뒤에 S가 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워크데이랑 이 네트워크 데이스랑 구분을 해서 쓰시는데 많이들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뒤에 S 안 붙여서 틀리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데이스 하시는 거고요. 얘는 뭐냐면 아까 워크데이는 시작 날짜, 기준 날짜를 쓰고 이 날짜서부터 걸리는 일수를 썼죠. 예, 일수를 썼는데 이 네트워크 데이스는 시작 날짜와 종료 날짜를 써줘요. 그러니까 두 개가 인수 두 군데가 전부 다 날짜를 적어준다는 거. 예, 날짜를 적어준다는 거. 그것만 차이가 있어요. 자, 시작 날짜와 종료 날짜 사이에 전체 일수를 계산해서 반환을 해줍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공휴일은 제외를 합니다. 자, 이해되세요? 일수를 반환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크데이 함수는 이 날짜부터 이 일수를 플러스한 출력 형태가 날짜 형태로 출력이 되는 거죠. 근데 네트워크 데이스는 시작 날짜, 종료, 끝 날짜 적어 주시게 되면 얘는 일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날짜에서 사실 앞에 날짜를 빼는 거죠. 예, 뒤에 날짜에서 앞에 날짜 빼고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과 우리가 지정한 공휴일을 제외시켜서 일수를 계산을 해준다는 거. 작업 일정 워크시트에서 함수를 사용하여 셀 범위에 시작일과 종료일까지의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작업 일수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에 날짜를 계산합니다 하면 무슨 함수 써야 돼요? 워크데이 함수 쓰시는 거고요. 작업 일수를 계산합니다 라고 문제가 출제가 되면 네트워크 데이스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문제 볼게요. 자, 오른쪽에 작업 일정이라고 하는 시트가 있어요. 그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작일과 종료일과 날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 이제 총 일수라는 것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앞에 이 주문 제작 같은 경우는 주문일과 제작 기간 이렇게 두 개 딱 나와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 일자가 나오고 여기서부터 87일이 걸리는구나. 일수가 있으니까 워크데이를 쓰면 되겠네 하고 푸시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 출제가 됐다 하면 이런 식의 총일수라고 하는 함정열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확히 모르면 워크데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죠. 워크데이 가지고 이 날짜부터 18일 지난 날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단 말이죠. 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며칠이 지난 날짜를 계산할 건지 일수를 계산할 건지, 그죠? 일수를 계산할 건지. 날짜를 계산할 거면 워크데이, 일수를 계산할 거면 네트워크 데이스, 그죠? 날짜들이니까 일수가 된다. 뭐 그렇게 저는 그렇게 외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자, 그럼 볼게요. 함수 입력 하시고요. 범주 선택 모두 됐는지 확인하고요. 그러니까 n을 입력해야지, 그죠? 예, 네트워크 데이스 선택하시고 확인. 자, 시작 날짜가 2018년 1월 10일 C 5번 셀이에요. 그 다음에 end date 끝 날짜가 언제예요? 얘예요, 그죠? D5 셀. 그 다음에 holiday 공휴일은 언제예요? 여기 있죠. I열에 있죠. 자, I5부터 I20번까지 드래그 하신 다음에 F4번 키 눌러서 고정. 그러면 여기 13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확인. 그죠? 네, 요렇게 구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날짜 시간 관련 함수예요. 네, 날짜 시간 관련 함수입니다. 자, 여기 날짜 시간 관련 함수는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오늘의 날짜 구하는 now라는 함수 이런 거 있었고, 이 두 개에서 특정한 연월일이라든가 시분초를 구하는 year, month, day, 그죠? hour, minute, second 뭐 이런 함수들이 있었고, 이 각각의 데이터들, 분리된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다시 날짜 형태로 만들어주는 date라는 함수, 시간 형태로 만들어주는 time이라는 함수, 이런 것들이 있었고, 요거를 이용해서 요일을 구할 수 있는 week day라는 함수가 있었고, week day는 이제 반환하는 형식을 우리가 지정해 주는 게 중요한데, 1번 방법은 일요일을 일로, 요것만 외우시라 그랬죠. 그리고 다른 건 2번 방법이니까 요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준 날짜에서 방금 전에 보셨던 기준 날짜에서 지나간 일수를 구해주는 워크데이라는 함수가 있었고, 일수인데 얘는 날짜를 구해주는 함수고, 이 지나간 거에 일수를 계산해서 말 그대로 일수를 구해주는 네트워크 데이스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어요. 요게 다예요. 그죠? 그러니까 개수는 조금 많은데 의미는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니까 한번 정리를 해 보시고요. 자,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 장에서 한번 4장에서 5장이죠. 예, 5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